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페런시와 알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페런시와 알파는 모두 투명도에 관한 공통점이 있죠. 트랜스페런시는 단순히 이제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요. 우리 유리 있죠? 유리 그런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파는 투명도에 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 맞지만 뭐 전체적인 투명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뭐 특정 글자를 뭐 구멍을 뻥 뚫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로고 또 다양한 모양의 무늬를 구멍을 뻥 뚫을 때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오브젝트의 불필요한 영역을 이제 제거를 할 때 그때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트랜스페런시와 알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볼까요? 플로어. 자, 바닥 하나 만들어 줬고요. 됐습니다. 자, 그 위에 일단은 자, 투명도의 설정을 위해서 먼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여기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플레인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나무 잎사귀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플로어를 아래로 좀 내려서 오브젝트를 뚫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고요. 됐죠? 자, 지금 플레이는 바닥과 똑같기 때문에 표가 하나도 안 나네요. 투명 인간처럼 말이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자, 여기 스피어는 이제 투명한 구슬 느낌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터리얼 에디터에서 메터리얼 매니저에서 더블 클릭해서 메터리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역시 더블 클릭해서 메터리얼 에디터 열어줍니다. 자, 색깔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여기에서는 없고요. 일단 투명도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시 체크를 해주고요. 자, 기본적으로 브라이트니스는 100%로 돼서 완전한 투명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상태를 렌더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켜줍니다. 켜주고요. 자,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크기 키워주고요. 자, 여기서 환경 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 맵. 스카이를 하나 만들어주죠. 스카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환경 맵을 이번에 직접 만들어 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환경 맵은 스페큘러 컬러 모두 끄라 그랬죠. 오로지 루미넌스만 사용합니다. 자, 텍스처에 로드 이미지 불러와서 맵소스 해당 학습 폴더에 있는 맵소스를 불러옵니다. 실내죠. 자, 실내의 모습입니다. 열기 복사 안 합니다. 됐고요. 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스카이에 갖다 끌어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투명도 설정을 위한 메터리얼 트랜스페런시 다시 와서요. 자, 이 상태에서의 모습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자, 이렇게 특별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투명한 그 자체 오로지 빛에 의한 스페큘러의 모습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투명도를 좀 낮춰보면 이렇게 반투명한 정도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뒤쪽에 뭐 어떠한 물체가 있다면 거기 비춰지겠죠? 자, 비춰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브라이트니스 투명도를 100%로 다시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리프렉션을 사용해 봅니다. 리프렉션. 자, 리프렉션은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습니다. 1은 이제 평평한 유리죠. 뭐 우리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이런 유리창에서 사용되는 그런 유리, 평평한 유리. 자, 왜곡 유리 전혀 없는 그러한 유리를 표현할 때는 리프렉션을 0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유리 있죠. 휘어지거나 뭐 이렇게 두께가 좀 두껍거나 하는 뭐 그런 유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리프렉션 값을 좀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하나 클릭해서 0.01로 설정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바뀌죠. 자, 이와 같은 느낌으로 살짝 이제 굴절이 생겨서 왜곡된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자, 가령 3 정도로 파격적으로 높여보면은 이제 구슬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겠죠? 자, 여기서 리플렉션을 좀 켜줍니다. 리플렉션을 켜주고요. 자, 다시 확인을, 품질이 좀 너무 낮은데요. 좀 최상위로 좀 올려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슬 꽉 차여진, 속이 꽉 찬 그런 구슬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리프렉션의 값을 좀 높여주면 되겠죠. 자, 트랜스페런시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투명도에 대한 오브젝트의 투명도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굴절률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프렉션을 이용한다는 거. 자,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도의 색깔, 가령 뭐 액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고유의 색깔이 있죠. 자, 컬러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고유 색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컬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더욱 진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복사를 해서 자, 붙여넣기 해준다면 더욱 진한 그런 느낌의 컬러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도를 설정해주는 트랜스페런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 알파 채널, 알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알파, 이 박스에 대해서 이제 알파 작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꺼주고요. 인터랙티브 블렌더 꺼주고요. 새로운 매터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알파 채널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 자, 알파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파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있는 텍스처 기본 소스 사용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텍스처 소스를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로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준비된 자, 알파 글자라는 이 채널 한번 불러옵니다. 나중에는 잎사귀까지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포토샵 파일인데요. 자, 포토샵 파일은 포토샵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투명 레이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글자는 흰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알파 채널로 사용이 되죠. 자, 알파 채널은 이제 투명 정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합성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투명한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 불투명한 부분, 즉 글자 부분이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죠. 자,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은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사용이 되는 포토샵 파일은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열기에서 적용을 해줍니다. 복사는 하지 말고요. 적용을 해보니까 알파 채널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글자가 있는 불투명한 그 채널은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박스에다가 딱 적용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렌더를 켜줍니다. 인터랙티브 렌더 사용해서 확인해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불편하네. 오히려 좀 꺼놓고 작업을 해보죠. 자, 지금 각면에 적용이 됐는데요. 알파 채널이 포함된 투명한 부분은 이렇게 역시 투명하게 처리가 되고요. 글자가 있는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한다면 특정 영역을 투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투명도를 설정을 해주는 트랜스페런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알파 채널에 사용이 되는 텍스트 소스는 알파 채널이 없는 그런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불러오죠. 텍스처에서 자, 여기 지금
검정색 글자와 흰색 바탕이 있는 이 글자는 이제 평범한 JPG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흰색 글자, 검정색 글자는 알파 채널의 투명한 채널로 사용되고요. 흰색 부분은 불투명한 영역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투명하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고요. 흰색은 막혀 있는 상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선택을 해서 열기. 복사 안 합니다. 아니요. 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글자로 사용이 됐던 검정색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막혀 있는 상태로 오브젝트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알파를 사용할 때 지금과 같은 방법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알파만 사용하지 않고요. 컬러에서도 똑같은 그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지 전체적인 색깔도 표현이 되겠죠? 자,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죠? 클리어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단순히 원하는 색깔만 그냥 사용을 해줘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알파 채널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놨었죠. 플레인을 만들어 놨었고요. 바닥 때문에 지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바닥에 메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바닥은 흰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둡니다. 자, 플레인을 아래로 살짝 바닥으로 내려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세그먼트가 보일 수 있도록 고로드 쉐이딩 해주고요. 이 정도의 세그먼트 했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시 꺼줍니다. 자, 이제 지금의 이 평면의 플레인 오브젝트에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나뭇잎을 표현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나뭇잎을 표현할 건데요. 실제 나뭇잎처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제 메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메터리얼 만들어 주고요. 뭐 이러면 뭐 나뭇잎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컬러를 통해서 자,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자, 잎사귀라는 요 맵이죠. 열기. 나뭇잎의 실제 모양입니다. 복사하지 않고요. 적용을 딱 해줍니다. 해서 보니까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나뭇잎만 사용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없애줘야 되죠. 자, 없애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알파라는 것이죠. 자, 알파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알파를 사용할 때 흰색 부분은 표현이 되고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자,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메뉴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로드 이미지. 자,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알파, 잎사귀 알파라는 자, 요 이미지 파일을 보면 흰색 부분이 이제 나뭇잎의 그 형상과 동일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 맵을 적용을 하면 이 맵 소스를 적용하면 나뭇잎 부분은 흰색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고요. 검정색 부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서 표현이 되지 않겠죠. 자, 열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역시 복사 안 하고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투명하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나머지 부분이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알파 채널은 특정한 영역의 오브젝트를 투명하게 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하지 않을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죠. 나무결이죠. 나뭇잎의 요 결. 자, 그 부분은 앞서 배웠던 범프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프 맵까지 사용이 됐었죠. 흰색과 검정색. 자, 요 차이를 통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열기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범프의 값을 조금 좀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범프가 없을 때, 범프가 있을 때의 느낌 차이가 나고요. 자, 잎사귀 또한 리플렉션 살짝 주면 좋겠죠. 한 15% 정도만 줘봅니다. 자, 그럼 살짝 반사율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트랜스페런시를 통해서 오브젝트 전체 투명도, 그리고 알파를 통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투명도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자, 투명도가 적용이 된, 트랜스페런시가 적용이 된 요 구슬이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슬에 적용이 된 매터리얼 선택을 해주고요. 트랜스페런시. 자, 그리고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자, 리플렉션을 1로 해주고, 렌더 걸어보면, 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0.01. 그럼 약간 이제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컬러는 꺼줍니다. 컬러 꺼주고요. 자, 지금 이 트랜스페런시 본연의 색깔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약간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조금씩 왜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왜곡률, 즉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오브젝트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페런시와 알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작업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